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제가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선생님께서 준비물로 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까먹고 준비해가지 않았죠. 선생님께서는 자 안 가져온 사람 뒤로 가서 서 있어 라고 하셨고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은 뒤로 나가게 됐죠.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보시더니 첫 번째 친구를 보며 말을 하셨어요. 너는 간식 사 먹을 돈은 있고 자살 돈은 없냐? 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도 이런 뉘앙스의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차례가 오고 선생님께서는 너희 엄마는 자 사줄 돈도 없으시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무서운 선생님이셨기에 땅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태도가 속상했죠. 그런데 다음날 수업시간 도중 선생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고는 얘들아 선생님 교무실에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한 후 급히 뛰어나가셨어요. 몇 분 후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저를 포함한 어제 자를 못 가져온 아이들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교무실로 가보니까 그 아이들의 엄마와 저희 엄마가 계셨는데요.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어제 막말을 했던 걸 사과하셨어요. 알고 보니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과 저희 엄마가 자 350개를 사들고 오셔서 이걸 준비물을 가져온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며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교장 선생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5학년 때쯤 부모님께 여쭈어보니 징계 먹었다고 하네요. 때는 벌써 7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수기사에 나왔었는데 메이드 부대라서 체력 단련도 빡세고 그랬었지만 제가 딱 군대에 입대했을 때가 군대에 폭력 문화가 없어지던 때였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21살이면서도 철이 없었었고 그랬을 때기는 했습니다. 누군가 총기에 가스밸브를 훔쳐가기도 해서 교관한테 훈련병 때 혼나기도 하고 현역 때는 40kg 포탄도 제대로 못 들어서 관심사병 취급받고 맞선임의 집요한 괴롭힘, 분대장의 괴롭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분대장이었던 선임은 같이 근무 나가며 방탄 헬멧으로 벽을 있는 대로 쳐대며 나한테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근무 처음에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반복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밤새도록 말로 갈구면서 침상에서 잠도 못 자게 갈고대고 심지어는 자기 전에 노래하라고 하지를 않나. 몰래 mp3 플레이어를 가져오고는 나보고는 잘 감시하라면서 듣다가 행정보급관한테 걸리니 나한테 뭐라 하고 맞선임은 더합니다. 갈구고 꼬우냐고 갈구는 건 기본이고 볼 꼬집고 저의 간물대에다가 자신이 먹은 과자 쓰레기를 놓고 밤중에는 깨워서 멱살 잡고 땡겨서 때려서 가슴에 멍이 나기도 하고 훈련 나가서는 하기 싫은데도 자꾸 가위바위보로 딱밤 때리게 해서 저를 딱밤 엄청 때리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참다가 모든 내용을 적어서 담당 간부님에게 보여드려 징계위원회가 열렸었고 분대장과 맞선임을 영창으로 보냈지만 저는 휴가가 잘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만들어낸 하극상이라는 건덕지로요. 그 뒤로는 후임도 더 많아지고 그 인간들은 마주쳐도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았었죠. 휴가 그까짓 거 잘려도 괜찮습니다. 영창은 걔들은 자기들과 같은 동기들이 나올 때 본인들은 군대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지 답답한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사이다라서 좋았습니다. 우선 제가 간 은행은 대기업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작은 규모로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 창구가 3개밖에 없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2곳만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절날 할아버지 댁과 여러 친척분들을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많은 현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관하면서 쓰자니 너무 큰 돈이어서 거의 9년 동안 적금을 해온 통장에 넣기로 부모님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갔는데 은행을 갔을 때에는 대기하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번호 차례가 되려던 찰나에 갑자기 저보다 늦게 오신 할머니께서 은행원분에게 가셔서 대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된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은행 직원분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적금을 하고 약속이 있었던지라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다시 기다리는 와중에 은행에 어떤 여자아이가 동전을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들고 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은행 카운터에 자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차례겠지?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은행 실장님이 그 여자아이한테 다가가서 동전을 갖고 저기 자리 빈 카운터로 가라는 거예요. 내 차례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로 가서 저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은행원분이 지금 바쁘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에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끝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옆에 대출 상담 할머니도 안 끝나고요. 그렇게 저는 적금 5분이면 끝나는 걸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에 갔는데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약속도 늦어서 못 갔으니 집에서 은행 본사에 민원이나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은행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고 다음날이 되니 분한 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감사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제 민원을 보고 해당 은행에 직접 감사를 갔다 왔다고 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셔서 제가 피해를 받고 은행 직원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전 단순하게 주의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일이 커졌다는 생각에 예?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분이 거기 모든 은행 직원들은 모두 월급 감봉에 직원 교육 이수를 다시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원분이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월급 감봉에 교육 재이수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름 속 시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작성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글을 읽고 기뻐해 줬으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당시 저는 소설을 집필하고 또 출판을 하려는 작가들의 모임, 작은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답니다. 평소에는 친목도, 소설도, 그리고 다른 회원의 작품 피드백도 해가며 지내왔죠.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듯 갑자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폭언을 했답니다. 단순히 피드백이 아닌 혐오로 제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작가도 아니고 작가 준비생에게 깜짝 놀랄 만한 시놉시스와 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는 제 작품과 저를 무시했고 그 소문을 자주 듣던 사람들도 한두 명씩 제게 차갑게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카페의 또 다른 회원이었던 같이 작가를 준비하던 제 친구에게 상담하니 시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어차피 애들은 어리고 이 이상 무언가를 꾸며내기란 어려울걸? 이라는 말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가만히 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대판 싸웠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다른 분께 피해라도 줬냐고. 그랬더니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흔히 암세포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져서 주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엔 제게 차갑게 대하던 회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히게 된 거죠. 그때 카페 매니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방관을 했을 뿐이더군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고 카페는 분쟁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하루에 몇 개나 올라왔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제 개인 소설을 보고 이건 정발의 정자에도 미치지 않는 소설이라는 댓글이었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열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카페에서 도망치듯 잠수를 타고 누구보다 열심히 소설을 집필했죠. 결국 책을 출판했냐고 물어본다면 아직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진 않았답니다. 아직까지도 작가 준비생이죠. 하지만 제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생겼답니다. 한 가지는 그 댓글이 제게 동기부여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죠. 실제로 창작이란 작업은 생각 외로 머리 아프고 힘든 작업인데 그 댓글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성공해야지 라는 다짐 속에 한 글자씩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분쟁을 방관하던 카페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매니저라는 양반이 카페 내 분쟁을 외면한다? 그럼 똑같은 분쟁이 반복되고 언젠간 사람이 빠져 망하게 되겠죠. 실제로 분쟁 속에서 누가 제 카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유출해서 카톡이랑 문자가 장난 아니게 왔었어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한때는 점심시간에 카톡이 도배되어 있길래 확인했더니 카페의 그놈들이에요. 그리고 무시했더니 욕을 박는 겁니다. 심지어 방관을 하던 매니저를 포함한 그 카페의 관리자들은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요구했고 그 카페 회원들은 자기들에게 상처를 준 대가로 한 사람당 5,000원에 임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카톡 및 문자를 전부 캡처해서 진짜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이전에 매니저에게 고소하러 간다고 일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미성년자였고 고소해서 좋을 건 없다고 판단한 저는 조용히 귀가를 했고 사건은 끝났어요. 아마 신고를 했으면 제 카톡과 전번을 유출한 인간도 잡았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카페는 망했다는 게 포인트죠.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저희 집은 택배를 자주 주문하는 집입니다. 근데 약 한 달 동안 주문한 택배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가짜 택배 상자를 놓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시간 후 영상을 확인하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택배를 들고 훔쳐갔습니다.
저는 3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화가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짜 택배 상자를 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5시간 후 포기하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초등학생이 나타나서 택배 상자를 가져가서 저는 그 초등학생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미 동영상을 촬영 중이었고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자기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다 말한 후 가족 모두 그 초등학생 집으로 가서 택배를 훔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부모가 적반하장식으로 어디 지어낸 말을 해!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고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말하고 영상을 보여주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택배 도둑으로 손해본 비용이 약 160만원 정도로 돼서 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검찰로 넘어가기 하루 전에 죄송하다고 합의하자고 그쪽에서 말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인성을 보았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로 들어가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죠. 합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족끼리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그 부모 법원에서 나올 때 허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걸어갔어요. 택배가 안 온 시간에 손해랑 없어진 물건들 다 한 방에 보상받아서 기분이 좋네요.